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보내드리는 이영기의 TV, 독일 이야기 TV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한국전쟁의 교훈, 우크라이나를 위한 한국전쟁의 교훈. 저는 지난번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지금 1년 전에 발발했을 때 한국 전쟁이 딱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한국 전쟁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처음엔 우리가 밀렸다가 인천 상륙 작전으로 올라갔다가 또다시 밀렸다가 또 38선으로 도달하는 이 시점에 딱 1년 후에 소련 유엔 말리크 대사는 휴전을 제안합니다. 이제 자기들이 중공군을 갖고 와도 승부할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휴전을 그들은 제안했죠.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밀리니까 그들은 휴전을 필요로 한 거죠. 근데 유엔은 더 이상 인명피해를 안 하기 위해서 휴전을 원했죠. 이 자유세계의 약점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강할 때 공격을 해야 되는데 강할 때 오히려 공격을 안 하고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시합 때 볼을 넣기 위해서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격에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때 휴전 회담을 받아들이는 거야.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약간 이해도 갑니다만은 전쟁에서는 그렇게 쉽게 휴전을 받아들인다던가 그런 거 안 해야죠. 전쟁을 일단 더욱이나 침략 전쟁을 받았을 때는 방어의 의무도 있지만 나아가서는 그것을 승리로 이끌어야죠. 승리로 이끌어야죠. 근데 우리나라는 휴전회담을 받아들인 거죠. 그것이 1951년 여름 얘기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유엔 측에서 또 잘못한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그 덴마크, 동해바다에 있는 덴마크 병원선에서 휴전회담을 하자 하고 유엔 측에서는 제안을 했죠. 근데 공산 측에서 그것을 반대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제안한 개성, 그때 개성은 바로 서부전선에서 중요한 지역이고 과거에는 남한 땅이었었죠. 그 유엔은 순진한 마음으로 그걸 응해가지고 처음엔 개성으로 하다가 자 적진영 안에서 휴전회담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민군, 중공군은 그쪽 서부전선을 자기들이 일단 자기 확보 지역으로 한 거예요. 그냥 유엔군 중에서 그쪽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휴전회담을 하되 장소를 설정하는 데서 굉장히 실패된 거죠. 그러니까 서부전선에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휴전회담을 하니까. 동부전선만 조금 올라가다 그냥 휴전회담이 끝나는데 자 이때 그 휴전회담을 우리가 보면서 한국전쟁에서 우리가 한국전쟁의 성격은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한된 전쟁으로 규명이 됐어요. 완전히 전쟁이 승리로 혹은 패배로 끝나질 않고 서로 이긴 것도 없고 진도 없고 서로 비긴 전쟁. 그 국제정착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제한된 전쟁이다 이렇게 근사한 말을 합니다마는 참 미국으로서는 이 점을 아직도 전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제한된 전쟁. 당시에 이 제한된 전쟁을 막기 위해서 메카더 장군 우리 이승만 박사가 얼마나 항의를 했어요. 메카더는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쟁이 일단 일어난 한 전쟁에서는 승리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하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전쟁 철학. 전쟁이 일어난 이상 이거는 일단 확실히 그 끝장을 보여오는 거지 중간에 그냥 멈춰가지고 비기는 전쟁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마크에서 얘기가 맞죠. 전쟁이 일어난 이상 전쟁에서는 승리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또 우리 이 박사 경우도 어정쩡한 휴전을 그렇게 반대를 하고 우리의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죠. 휴전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승만 박사는 2만 7천 명의 반공포로를 석방까지 했죠. 그리고 1954년 미국 의회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박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미군의 지상군 필요 없다.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지상군의 희생인데 그거 필요 없다. 우리가 필요로 한 거는 미국의 공군과 해군이다. 왜냐하면 중국을 이제 포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상군이 필요 없으니까 지상군은 우리가 올라가겠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인명피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군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장개석 대만에서 장개석군이 올라가면서 중국을 압박을 하겠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 확대론을 맥카서가 부르짖으니까 트루만이 그만 1951년 4월 10일 날 총사령관직에서 사임을 시켰죠. 그래가지고 50년의 군인 역사를 생활을 한 마카서는 미국에 가서 의회연설에서도 전쟁에는 승리에 다른 대안이 없다 하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박수갈채를 받은 거죠. 자, 제가 오늘 이것을 왜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어정쩡하게 비긴 상태가 됐어요. 자, 그 후 어떻게 됐어요? 비에트남이 75년도에 공산화됐어요. 그때 키신저가 비에트남에 이승만 박사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고 그랬어요. 비에트남에서 미국이 졌습니다. 또 요 근래 아프가니 사건에서 미국이 졌어요. 그 이락 전쟁은 어정쩡했고, 자, 한국 전쟁에서 미국은 확실히 전쟁이라는 건 무엇이라는 것을 터득을 못한 거죠. 전쟁에는 맥카터 장군이 얘기한 것처럼 승리에 다른 대안이 없다. 자, 이것이 오늘 우크라이나까지 지금 뻗치고 있어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 이것이 이제 대만으로 가고 우리나라로 오고 여러 면에서 지금 자유세계가 불리한 방향으로까지 빠질 수 있는 지금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지금 힘차게 지원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침공을 당한 이상 우크라이나 군인은 이 동부 지역군 물론 크레미 반동도 그것을 다시 탈환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전쟁에는 이해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하는 맥카서 장군의 전쟁 철학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나토가 우크라이나 지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나토의 싸움이 아니니까. 그 대신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서 이 서방국, 미국을 의시한 이 유럽 국가들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고 대대적으로 무기 공급도 전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요 근래 젤렌스키는 빠른 속도로 이 제트기도 지원해달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어요. 모든 군사적인 이런 수단을 최소한도 직접 나토군이 우크라이나는 들어갈 수 없다 하지만 물질적 지원, 군수적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당시 한국전쟁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브레이들이 사성 장군이 펜타곤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중국과의 전쟁을 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하다 하면서 어떤 단어를 썼냐 하면 중국과의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 유명한 말이에요. In the wrong war, at the wrong place, at the wrong time, and with the wrong enemy. 요게 wrong은 길다는 wrong이 아니라 wrong, W-R-O-N-G는 다시 우리나라로 해석하면 중국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릇된 전쟁이고 또 그릇된 장소고 그릇된 시간이고 그리고 그릇된 적과 대적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네 개를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중국과의 전쟁을 갖다가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트루먼 대통령에게 경고를 했죠. 자, 그 후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커졌어요. 얼마나 위험한 존재가 됐습니까? 그때 당시 메카스의 얘기대로 전쟁에는 승리에 대안이 없다. 또 이승만 박사가 미국 국회에서 연설한 것처럼 미국의 공군과 해군만 지원해달라. 그럼 우리 국군이 북쪽으로 올라가고 장개석군이 중국 대륙으로 들어간다. 자, 그렇게 되면 3차 대전 위험성이 있다 하고 미국 정부에서는 그것을 반대를 하고 휴전으로 끝났죠. 자, 그 후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비에트남에서 망하고 아프가니스탄 망하고 이라크에서 별별 전쟁도 못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됐어요. 여기에서까지 우크라이나가 망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자유세계는 파괴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자, 정치가가 제대로 판단을 하려면 50년, 100년은 내다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오늘날 중국이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가 됐어요. 근데 이와 같은 사실을 지금 미국 정부나 미국 학자들이 아는지, 제가 지적하는 이 사실을 알게 하는지, 그때 당시 자기들이 한 것이 옳았다고 생각하는지, 이것도 앞으로 국제정치상 전쟁과 평화 문제에서는 큰 디스커션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우크라이나는 꼭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세계가 삽니다. 우리가 삽니다. 대만이 삽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유의하면서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직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거기에 우리 한국 전쟁의 교훈이 아주 잘 떨어지지 않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